내가 도와줄게. 너도 날 좀 도와다오. 윤갑 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나리, 네 말 따윈 난 절대 믿지 않아. 넌 놈한테 속았다. 그 놈한테 이용당했단 말이다. 널 이리 만든 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팔척기를 불러내겠어요. 그 말은 마치 죽음과 마주하겠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여리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걸 안에서 누구도 대신 나서주지 않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팔척기를 불러내기로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 끝이 어떤 파멸이든 윤갑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면 목숨이라도 내걸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윤갑 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그건 단순한 사랑의 말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자로서 한 사람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사명처럼 들렸죠. 강철은 그런 여리를 말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설득하려 했죠. 이 싸움에 몸을 던지는 대신 자신과 함께하라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여리의 복수를 도와줄 테니 지금 이 감정만큼은 받아들이라며. 널 이리 만든 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너도 날 좀 도와다오. 강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천년을 외롭게 버텨온 악신의 외로움과 사랑이라는 이름조차 미처 익히지 못한 존재의 조심스러운 호소처럼 들렸죠. 하지만 여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놈한테 속았어. 난 더 이상 너의 말을 믿지 않아. 여리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더는 흔들리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간 강철이 뱉어낸 수많은 말들, 그 안에 감춰진 속셈을 이제는 뚫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리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요. 당신이 정말 날 지키고 싶다면 날 속이지 말고 나리부터 구하세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는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윤갑, 그녀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람. 강철이 아무리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해도 그가 아닌 이상 그녀는 믿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죠. 먼저 나리를 살려낸 다음에 따져물 것이야.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 가서 당신을 판단할게요. 그 말은 곧 여리가 스스로의 두려움과 싸우며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무녀로서의 길을 다시 걷겠다는,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경기석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린 돌은 여전히 따뜻했고 수천의 기도와 제사가 스며든 그 돌에서 어렴풋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돌을 이마에 댔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넙덕 할머니, 제 안에 다시 불을 붙여주세요. 이번엔 절대로 누구도 잃지 않을게요. 그 순간 짧은 진동처럼 경기석이 떨렸습니다. 마치 응답을 받은 듯한 기운이 여리의 몸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엔 신의 기운이 어렴풋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내가 정면으로 마주하겠어요. 그녀의 시선은 궐 저편 짙은 안개 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팔척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아닌 존재, 천년 동안 쌓인 원한과 증오가 뭉쳐 만들어낸 악의 결정체. 그 존재는 나 혼자 상대해야 해요. 여리는 주변의 만류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설 수 없으니까요. 그 존재는 제 운명이니까요. 그녀는 강철과도 시선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한들 여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신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당으로서의 복장을 갖추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접어두었던 진혼복과 수경도 꺼내 들었죠. 옷을 여미는 손길이 무거웠고 숨결은 느리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선언합니다. 날 미끼로 삼아 팔척기를 불러내겠어요. 먼저 나리를 살려낸 다음에 따져물 것이야. 팔척기의 원한의 시작은 저자가 아니다. 이게 뭐요? 대체 무슨 일인겨? 윤갑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철저히 윤갑을 감시하라. 날 미끼 삼아 팔척기를 불러내겠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자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복원이었죠. 무너졌던 시간, 놓쳐버린 사랑, 뒤엉킨 운명. 그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여리는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그 끝에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당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다시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선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신단에 걸린 흰 천이 하늘을 향해 펄럭였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순간 여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윤갑 나리, 제 기도가 닿기를 바라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돌아와 주세요.
그 한마디는 기도였고 저주였고 또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궐 전체에 정체불명의 울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지의 숨결처럼 낮고 무거운 진동. 그것은 누군가의 소환에 응한 무엇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였죠. 여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운명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팔척기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궐 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갑 아니 강철의 이상한 행동은 이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내부에서는 서서히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윤갑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철저히 감시하라. 왕의 이 한마디는 궐의 기류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윤갑은 더 이상 왕의 총애를 받는 검서관이 아니라 왕가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불확실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응순, 김근우, 서재일 그를 감시하기 위한 시선들이 점점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감시 속에서 강철은 조금씩 윤갑의 기억과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해요. 나는 강철이다. 그래도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아프다. 그 순간 여리의 숨이 멎을 듯 멈췄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안에는 감정이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인간이 아닌 존재 악신이라 불리는 강철이 윤갑. 나리의 이름을 부르며 아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리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강철 역시 당황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들끓고 있다는 듯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휘감고 있었어요.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아니 맞아, 널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저려오는 거지. 강철은 스스로의 심장을 움켜쥐며 주저앉다시피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천년을 살아온 존재답지 않게 그 모습은 몹시도 인간적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안에서 윤갑의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리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당신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은 나리를 향한 윤갑의 것이에요. 당신이 빼앗았던 몸 그 안에 남아있던 마음이에요. 남아있다고? 그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말이냐? 네. 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의 말 속에 그 사람의 향기가 있었어요.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죄책감, 그건 악신이 가져선 안 되는 감정이었기에 그에게는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도 명확했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나는 윤갑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여리는 말없이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한때는 강철이 증오하던 그 따뜻함이 이제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그는 느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해요. 윤갑의 몸을 가진 악신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윤갑의 기억을 지닌 존재로서 이 모든 걸 되돌릴 기회를 만들 건지. 그 순간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촛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신단의 주변 기운이 일렁였고 여리는 직감했죠. 팔척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은 망설임이 사라진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았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윤갑도 강철도 이걸도 모두 팔척기의 손에 무너질 것이란 걸. 강철. 시간이 없어요. 팔척기가 품은 원한의 시작은 저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곧 팔척기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강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단지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노리는 악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럼 누구지? 누구를 향한 원한이 그렇게 강했던 거지? 여리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혹은 윤갑 나리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둘이 함께 알게 된 어떤 진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엔 고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귀신이 노리는 게 너라면 내가 널 지킬 수 있을까? 여리는 그 물음에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는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예요. 이번엔 제가 나서야 할 차례예요. 팔척기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여리는 마지막 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수경을 꺼내들고 경기석을 가슴에 안은 채 그녀는 운명과 마주할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었죠. 그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불러내야 할 차례예요. 그 존재를 끝내려면 제가 직접 그 이름을 불러야 해요. 그리고 그녀의 뒤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복수가 만들어낸 형체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이 깃든 그림자였죠. 그리고 곧 그 그림자는 궁 전체를 집어삼킬 위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화면은 어두워지고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 검고 길다란 그림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팔척기인지 아니면 강철의 내면 속에서 깨어나는 융갑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3회 귀궁은 더 이상 귀신을 피하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제 여리가 직접 귀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사랑과 복수, 운명과 저주를 모두 휘감고 궁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해 여리의 목숨을 건 의식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팔척기는 정말 그녀 앞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그 몸 안에 갇힌 융갑은 정말 그녀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뒤바뀔 3회의 시작. 귀궁 이제 진짜 문이 열립니다. 이제 1회가 끝났는데 입소문이 파다한 드라마 귀궁.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귀궁 드라마는 SBS에서 방송이 되고 항상 본방사수하는 거 아시죠? 귀궁 금, 토 저녁 9시 5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